네, 자 오늘 저희 한국현대층 작가 12인전이 3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도에 시작하여 올해로서 35년이란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오늘 해서 온라인 자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자담회에 참여해주신 작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대학교에 계시는 조율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율라입니다. 네, 자, 다음은 제로포인트 모션 대표이시자 예술감독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박호빈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빈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죠. 아트그룹 휴먼스탕스 대표이자 예술감독으로 있는 우리 조재혁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재현입니다. 자, 저희가 35주년을 맞이하게 돼서요. 많이 좀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동안 또 그 참여해주신 분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173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벌써 7분이 이제 고인이 되셨고 그만치 어떤 그 현대층 작가 12인전의 역사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으로서 오늘 35년에 참여해주신 작가님들의 어떤 그 동기, 어떤 소감적인 거,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가 좀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 먼저 그래서 우리 조율라 교수님께서 좀 먼저 이렇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가전을 몇 번을 출연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몇 번 했는지 검토를 안 해봐서. 근데 어쨌든 8번이요. 제가 8번을 35주년인데 8번을 네. 출연을 했군요. 네. 네. 어쨌든 많이 출연을 다수 출연자에 속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작가전 협회에, 춤작가협회에 굉장히 저 다수 출연시켜줘서 정말 감사하고, 왜냐하면 작가 12인전 공연은 정말 무용계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무용가라면 누구나 다 출연하고 싶어하는 그런 무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많이 출연해서 정말 좋고, 그럼으로써 또 제가 작품을 계속 안무할 수 있는, 또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특히 아무 무대나 또 쓸 수 없더라고요. 어린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것도 좀 네, 그렇죠. 네. 어렵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 또래 같은 무용가들과 함께 무대에 선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35주년 축하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조율라 교수님께서는 뭐 그만치 8번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발레계에서 최고령 현역 발레리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오늘도 분명히 혼자 2시간을 빠억을 하고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나이가 62살인데 나이를 밝힌 거는 올해 67이세요. 한국 나이로요.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8번을 참여해 주신 것만 해도 밖에서 특히 이제 다른 어떤 한국명, 현대명도 이제 발레를 부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치 발레는 굉장히 힘든 예술인데 지금도 이번에 35주년에서 춤을 추게 된 상황적인 것 또한 그 어린 자식보다 어린 파트너하고 무대에서 제가 볼 때 한 40여 년 가까운 시간에 가까운 젊은 그렇죠. 후배이자 제자 자식과 또 좀 자식보다 더 어린 어리죠. 네. 하고 춤을 추는 어떤 그 젊음의 활기를 보면서 많은 후배 무용인들이 진짜 많이 이렇게 감동을 하는 저는 그래서 많은 것 때문에 울적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후배들이. 그래서 좀 더 존경스럽지 않나.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제로포인트 모션 대표이신 우리 또 우리 박호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작년 2020년에 작가 12인제 34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격상으로 인해서 온라인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마침 우리 또 박호빈 선생님께서는 좀 약간 좀 개인적인 취재 좀 약간 좀 게 있어가지고 취소가 되었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데 이제 올해 다시
35주년을 맞이해서 화려하게 이제 복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1년 동안에 좀 많은 일들이 짧았지만 있었을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 말씀 좀 이렇게 재밌게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건 아니시겠지만요. 네, 그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번 35회 춤작가 12인전은 제가 이제 세 번째 출연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은 작년에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 이전에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페스티벌 중에 춤작가 12인전의 그 타이틀처럼 너무 멋있는 페스티벌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게 저의 하나의 그 로망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아마 처음 춤작가 10인전에 이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참가를 하고, 그다음에 2007년에도 하고, 이제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춤작가전 12전에 해서 작년에 사실 되게 의욕이 넘쳤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뜻하지 않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뭐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그 전에 미리 먼저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중도 하차를 한 다음에 약간의 뭐 병상에서 이제 전 나름대로 이제 뭐 투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사실 이제 뭐 수술을 잘 끝나가지고 이제 완쾌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 1년 동안 이제 거의 산책과 산행을 병행하면서 체력 관리를 계속 해와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축제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건 사실 의구심이 많았는데 때마침 송가지중 교수님하고 이제 그 산책을 할 계획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그때 넌지 씨 한번 이렇게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할 수 없지만은 한번 해보고 싶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이제 그때 용기를 얻어가지고 올해 초부터 더 약간은 체력 관리 더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산을 주도적으로 계속 타면서 몸 관리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은 화려한 복귀가 아니었나. 네. 개인적으로 되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저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굉장히 좀 예전보다 더 몸이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그 이유는 말씀을 뭐냐면 계속 하시더라고요. 에너지적인 넘침도 중요하지만 제목도 시간 속 음영이에요. 미얀마 진홍곡이라는 어떤 또 부제를 다루셔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미얀마 진홍곡이라는 부제는 왜 다루실 건가요? 뭐 이렇게 요즘 뉴스라든지 이런 이슈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미얀마에서는 요즘 그 군부 제 등장으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좀 희생을 얻고 있고, 그다음에 그 태국, 홍콩, 동남아시아에서 약간 그 민주화 운동이 좀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게 상징적인 기호가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작품 초연 때는 그냥 어떠한 곳을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이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진홍곡을 위해서 일부러 상징적인 시그널을 쓰면서 작품의 어떤 그런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박호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저희 이제 춤작가 12인전의 특성은 다른 페스티벌과 전혀 상징성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무대에서 자신의 춤 철학을 실현을 하고 안무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이 35년까지 이렇게 장기된 페스티벌은 없어요. 제가 그때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 정도 되면 올려야 되지 않냐. 밖에 꼭 그렇죠. 기네스북에 올려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줘서 굉장히 좀 힘이 되는 그런적인 또 말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건 우리 또 한국에 여러 깊이 있는 많으신 작가, 춤작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중에는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작가로 개념이 뭐냐 그래서 저는 그랬죠. 철학이다.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철학을 무대에서 글로서가 아니라 몸으로서 보여줄 때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상반기가 되면은 어느 분이 하시냐가 벌써 이제 하나 이슈가 돼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보충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 조지혁 작가님 많이 기다리셨죠? 굉장히 말씀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계속 저한테 약간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 또 조지혁 작가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이게 시작할 때 저기 동숭 아르코 극장에서 대관이 준비가 됐는데 동숭 아트센터에서 갑자기 어떤 이제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급하게 수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숭 아트센터로 긴급하게 장소를 옮겨서 공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참여하신 작가분들께서 굉장히 말씀이 많으셨죠. 나는 아르코 극장을 사이드에서 오브제고 모든 걸 준비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저희도 단톡방에 모여서 간략하게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 연기하실 건가, 하실 건가 이랬는데 그래도 그때 그분께서 하는 게 좋다. 12분들의 어떤 스케줄적인 변경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작품이 그때 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현을 하게 됐고 그래서 또 주위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다도를 하다가 현이 된 남자다. 현이 된 남자다. 말 그대로 이제 그런적인 어록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그때 어떤 그 에피소드나 여러 가지 즐거운 거, 그다음에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던 그 본인의 이 얘기를 좀 재밌게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35주년을 맞이한 춤작가 12인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스러운 무대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고요. 너무나 감사한 무대입니다. 춤작가 12인전은 제가 그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대학을 입학하기 전부터 그렇죠. 워낙에 유명한 춤 페스티벌이어서 이렇게 관심 있게 가방 짊어지고 보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987년 1회, 첫 회, 그리고 2회, 3회 이렇게 다 참여를 하셨던 저희 스승님이 또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35주년에 함께한 것은 참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무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숭아톨이 그 현이라는 작품을 처음 올리게 되었는데요. 참 그 열악한 환경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조명이나 조명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무대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첫 그 현이라는 작품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또 이제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그 현이라는 작품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 끝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지혁 작가님께서는 그 현이라는 작품을 근데 솔직히 아르곡장이 아니고 동숭아센터를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사실 이제 구조적인 거나 어떤 이게 조명의 어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인데 그때 굉장히 뛰어난 작품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그 해에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에서 솔로 앤 듀엣 그 공모인데 대상을 받은 거예요. 최우수 최우수상. 상을. 예, 그래서 문화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최우수 작품. 그 이후로 또 SCF나 여러 가지 골자에 또 해서 해외 또 투어까지 하는데 그런 적인 얘기를 좀 우리 현대치료에서 전혀 뭐 좀 감사의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순간 제가 좀 넋을 잃었는데 다시 좀 이어가면 사실 그 저의 인생 레파토리가 생긴 작품이에요. 또 어르신 스승님들께서는 너가 이거 나이가 들을 때도 계속 이 작품을 꼭 유지해서 가라.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형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참 작품을 만나는 것은 사실 우연이었는데 그런 우연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게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게 장이 열린 것이 춤작가 12인전인데 그 해에 SCF에서 핀란드 초청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팜스 초이스에 선정이 돼서 말레이시아 아수아라 대학에서 워크숍을 통하고 또 거기에서 또 작품을 쇼케이스를 하게 되고 그렇게 연계를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또 있는 유명한 안무자와 함께 그분의 또 작품의 그 메소드를 참여하게 되고 그분이 이제 가장 이제 궁금했던 점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 작품에 이제 그 햄릿의 대사 중에 To be or not to be 이런 시작이 되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그 유명한 대사로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분이 거기에 그 선택에 대한 그 메소드를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찾아냈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그런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하여간 그 춤작가 12인전은 그런 저의 인생의 레파토리 작품이
출품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 예,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작가 12인전을 하게 되면 작품을 하게 되면 레파토리가 되더라고요. 이제 솔로의 듀엣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극장이 바뀌든가 또는 장소가 되면은 또 거기에 맞게 또 충분히 또 작가님들은 또 그런 또 구조적인 환경을 또 다른 레파토리를 업데이트 셔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활동을 하면서 자기 본인의 또 레파토리가 되고 있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또 체력이 비중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춤을 추고 열심히 하려면. 그래서 저는 우리 조율라 교수님께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남자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빨리 여자분들이 졸업한다는 데서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인체적인 상황상 네. 이건 뭐 전혀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요. 제가 들은 기억인데 지금도 이렇게 좀 천연 못지지 않게 이렇게 딱 하시는 거 보고 그리고 또 더구나 이 창작 같은 작품은 토시를 안 신고 그냥 일반 휴지 신고도 해야 되는데 토시를 입고 또 신으시고요. 이렇게 열애를 하시는 걸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한번 좀 공개 좀 해주시죠. 비결은 그냥 연습입니다. 연습입니다. 네, 연습이고, 근데 연습을 보통 이제 보면 되게 발레 하는 사람들이 반만 하고 말아요. 근데 반은 사실 스트레칭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센터까지를 꼭 제가 그래서 저한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누군가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 그랬는데 제가 나 조금만 그랑할치까지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랑할치까지 하고 지금 알레그로 하는데 그랑할치까지 하고 갈게. 제가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그랑할치까지를 안 하면 한 거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바 센터를 끊임없이 하나도 빼지 않고 뭐 몸의 컨디션이 좋으면 정말 뭐 2시간도 넘게 하고 안 되는 날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피곤한 날 같은 때는 이렇게 욕심을 안 부려야지 다치는 또 위험성이 있어갖고 근데 저는 거의 30대부터 정말 거의 365일을 했습니다. 네. 교수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365일은 못했고요. 제 생각에 한 15년은 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밤 12시에도 했고 새벽 4시에도 가서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수업을 하기 전에는 꼭 연습을 하고 수업을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뭐 정말 그냥 처음에는 제가 계기는 학생들을 가르쳐 처음에는 그냥 연습을 안 하고 갔더니 시범을 보일 때 부상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발목이 약간 돌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겠다. 연습을 하고 가자.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실천력이 좀 강합니다. 제 자랑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먹으면 그거를 이렇게 실천을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수업하기 전에는 연습하는 거. 그거를 아주 신조로. 근데 그게 어쨌든 오래되니까 안 하면 굉장히 막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숙제 안 하는 학생이 있고 이래서 그게 그냥 계속됐고 다들 뭐 힘들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는 일단은 건강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도 좋고 타고나기를 그래서 부모님한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근육도 좋고 관절도 좋고 그래서 아픈 데가 없어요. 그 나이가 들면 괜히 부모님들 감사하다는 게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나온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진짜 훈련도 훈련이지만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 매일 훈련한다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나이 들면. 또 다치고 위험해지고. 타고나기를 아마 근데 정말 타고나기를 잘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그냥 감사하고 또 꾸준히 그리고 발레는 역시 기본에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거가 부상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면 그래서 정말 기본을 철저하게 하는 걸 저는 아주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조율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용이라는 건 사실 그래요. 발레도 특히 다른 현대무용, 한국무용도 마찬가지로 연습, 기본적인 매수를 자기가 충분하게 연습을 해야지만이 먼 시간 나이가 흐르더라도 조로하지 않고 충분하게 그 하나의 버팀목이 된다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경험담이니까. 경험같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열심히 지금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약간 좀 화제를 바꾸지만 아까 우리 박고빈
작가님께서 이제 대표님이시죠. 이제 제로 포인트 모션 대표를 하면서 이제 많은 또 독립 안무가로서 그죠? 예. 또 이렇게 춤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댄스쇼, 까투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성도 있지만 이제 제로 포인트 모션은 좀 약간 디지털 개념적인 영적인 모든 거 다원적인 거를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의 예, 예. 프로젝트 개념으로 저거 한다고 제가 벌써 이게 소식을 띄어서 다 캐치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이런 활동을 하면서 예, 우리 예. 또 후배들이나 이런 때 무용을 안 하시더라도 예, 이제 예.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간략한 그 철학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유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예, 한번 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걸어온 길도 있잖아요. 그죠?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당신에게서 춤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춤은 그 사람이 그 사유하는 사유 체계를 말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유 체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의 흐름이고 결국 그 흐름이 그 사람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물이든 아니면 어떤 현상이든 상황이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이 그렇게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후배들이 겉에 드러난 어떤 화려함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한 거죠, 사실요. 비주얼적으로 아름다움도 보여줘야 되고 표현해야 되니까. 하지만은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조금 자기의 어떤 심지 있는 생각을 함께 작품에 녹아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유행하는 거에 급작스럽게 따라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에 머무르지 말고 그래서 이 춤 작가란 말이 너무 좋은 게 어떤 나름대로 본인의 생각과 철학이 계속 물론 변할 수가 있죠. 그렇죠. 변할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나이, 받아서 예.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인이 계속 자기를 반추해 가면서 바라보면서 자기 또 다른 작가 세계를 또 펼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많은 성찰을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뭐가 부족한가, 내가 뭔가 보충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없이 나이가 들든 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성찰해서 되돌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들으셨죠? 오늘 박근혜 선생님 말씀. 자기의 어떤 유행적인 패턴보다는 자기의 어떤 흐름적인 것, 자기의 생각을 굉장히 끌고 나가면 그게 진실한 명품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적인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조지혁 네. 휴먼스타운스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이게 한국 무용 쪽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나이가 지금 40 중반인데 한국 굉장히 또 이게 약간 어린 축에 끼잖아요. 그죠? 파트들이 부분에서. 그렇죠? 그럼 많은 대선배님들이 보면 80이 넘으셔도 지금도 현역에서 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조지혁 작가님께서는 좀 더 전통적인 것도 탐구하시면서 이 창작을 하게 된 어떤 직접적이면서도 어떤 다양성의 경험에서 온다고 제가 언뜻 들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거를 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까지 말해야 돼도 그 가지고 계신 걸 한번 좀 털어놓으세요. 네. 예.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떻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부분들이 그 임방울 선생님의 그런 소리나 그리고 저희 이제 할머니가 진도 분이셔가지고 어렸을 때 항상 한복을 입으시고 그 육자배기 음악을 육자배기. 테이프가 오랜만에 반대로 들어봅니다. 예. 돌아가면서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것들이 너무 그냥 항상 접했던 것 같아요. 편하게. 그리고 그 박병천 선생님의 그런 그 시나위 진도 북춤 같은 거를 보면서도 참 흥미진진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사실 어릴 적부터 춤을 만들고 저는 그 전문적인 어떤 무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자면요. 그 전문적인 무용을 하기 전에는 스트릿 댄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스트릿 댄스를 하면서 이제 좀 더 표현에 대한 그런 것들 더 전문가적인 춤을 더 추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서 무용이라는 그 전문적 춤에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요. 대학 시절에 그 창작을 하고 안무적으로 춤을 만들고 할 때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국민무용단 시절에 12년을 이제 프로 무용수 생활을 하면서 그
참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특히나 그 국내에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작품을 참여를 하면서 또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참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좀 깨게 되었어요. 그런 계기 속에서 그런 춤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런 목마름에서 이렇게 열리게 된 계기가 춤작가 12인 전의 작품 현이었고요. 그런 많은 것들을 평소에 생각하고 상상했던 부분들을 담게 됐고 그 뒤로 계속해서 포그라는 작품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라이트 그리고 올해 올렸던 돌이라는 작품까지 이렇게 축축축축 계속 그거서부터 이렇게 이어서 온 것 같아요. 참 너무나 감사한 무대고 다시 생각해봐도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민속춤, 전통적인 요소 그리고 현대의 관객들과의 공감성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또 춤은 아주 가장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깊은 단계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몸으로 어떤 무엇인가를 표현했을 때 그것들이 저는 관객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큰 감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춤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조지혁 작가님께서 벌써 이렇게 또 그만치 또 이게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은 벌써 이제 어리시절서부터 풍부한 어떤 환경 속의 어떤 집안의 어떤 경험과 근데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국립무용단에서 주역 무용수로서 진짜 이름도 날리고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를 또 후를 털어버리고 독립 안무가로 나서서 또 다르게 또 창출을 하는 그러면서 저 얼마 전에 봤던 이제 그 창작산실 그죠 무용계의 요새 꽃이잖아요. 스톤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춤협회에서 작가를 초빙하게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냥 그 전에 저희가 2015년에 그때 하다가 네. 안 했으면은 네. 저희 안 불렀죠. 그만치 이제 우리 임원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게 활동하기 분이기 때문에 임원에서 이제 추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작가 12인전을 개최하면서 그런 쪽인 것보다는 우리 외부 무용에 강렬이신 분들의 또 추천과 그 다음에 저희 또 임원들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꾸준하게 작가의 길을 걸어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추천을 받고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많은 안무가들과 작가분들도 계시지만은 직접 무대에서 실현을 하고 춤을 추신 분들은 진짜 얼마 되지 않으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오늘 35주년에 이렇게 또 열심히 선생님들의 어떤 그 철학을 무대에서 이 관객들한테 보내주고 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 나누는 가장 지금 아름다운 시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어떤 진솔한 이야기 참 저 옆에 사회를 보면서 굉장히 좀 또 한 번을 또 느끼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선생님들한테 한 마디씩 좀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말씀만 부탁을 드려서 근데 또 이걸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또 도움이 되면서도 또 즐겁게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율라 교수님께서는 네. 이게 좀 작가전을 이렇게 매번 벌써 8번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8번을 하시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작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기에서 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예, 아주 저 알고 있어요. 있죠. 네, 무대를 네. 공연을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모시고 너무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근육이 끊어진 거예요. 작은 전날 근육이 실근육이. 잔 근육이 예. 끊어져갖고. 그래야 제가 직접 모시고 그냥 커튼콜만 하게 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정말, 저희가 너무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에서 그때 너무 죄송했죠. 예, 한번 정말. 말씀 한번 간략하게 마무리 좀 작가 전에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대는데 예. 제가 정말 근데 뭐 걷지를 못하겠으니 뭐 그 전날 근데 춤을 추면서 끊어진 게 아니라 데벨로페를 하고 내려와서 스텝을 하는데 툭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잔 근육이 끊어진 거예요. 병원을 가보니까. 근데 항상 공연이 제가 토요일, 일요일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래서 아침에 병원 막 문 연 데를 정형외과를 찾아다니면서 뭐 그 무통 주사도 맞고 이랬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치료법도 없고 그냥 며칠 있으니까 낫긴 낫더라고요. 네. 며칠 전에만 실근육이라. 끊어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정말 그때 너무 죄송스러웠고
그게 아주 그래서 지금도 트라우마가 돼서 공연이 있고 연습할 때는 이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아무 전초전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막 그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 연습을 해요. 예. 그래서 근데 다행히 어쨌든 뭐 이제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데는 제가 안 아픈데 근육이 자꾸 누구한테나 그래요. 뭐가 그러냐 그러면 근육이 자꾸 뭉치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할 때 특히 이제 그런 게 오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제가 에피소드는 그거밖에 없고 뭐 이 작가전을 통해서는 어쨌든 새로운 작품을 계속 여기는 또 재공연을 하면 안 되니까 새로운 작품들을 올해는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재공연을 가능할 때도 이제 가끔은 있어요. 몇 주년 이럴 때는 레파토리화 시켜서 하는데 보통은 다 신작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작가전에 추천이 되면 긴장하고 올해는 어떤 작품을 해야 될까. 어쨌든 저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안주하지 않고 어쨌든 안무가로서 또 새로운 작품 이번에 어떤 걸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돼서 그래서 제가 어쨌든 계속 뭐 열심히 하는 거는 그냥 일상인데 조금 더 제가 정신적으로나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작가전의 기회는 그런 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지금 소망은 40주년에도 제가 가요. 5년 남았습니다. 네, 5년 남았습니다. 2026년입니다. 40주년에도 무사히 설 수 있기를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계획이 뭐냐 또 이제 학교를 은퇴하니까 저는 계획은 사실 없어요. 제가 뭘 하겠다 뭐 이런 욕심은 없는데 그냥 매일매일 연습할 수 있고 무대에 좀 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어쨌든 연습하는 거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그러면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회장님께 공약을 하나 드리면 어떨까요? 어떤 거죠? 그 점잖게 얘기해. 저희 조율라 선생님과 그리고 박호빈 선생님과 제가 40주년 때 한 무대에서 한 무대에서. 뵐 수 있는 공약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 어떨까요? 회장님 어떻게? 회장님까지 포함해서 네 분. 회장님과 함께. 저까지요? 회장님도 쓰셔야지. 그럼 우리 약속을 하죠. 우리 5년 동안에 유형에 조루하지 않으시고 창작자 금요일 계속 나와주셔야 돼요. 나오고. 저 또한 노력을 할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한테 약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4명이 파이팅. 파이팅도 한번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파이팅 할 겁니다. 자, 그런 것 같고. 자, 그러면 시간이 막 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그럼 박호빈 작가님께서는 간략하게 또 우리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이건 해보고 싶었는데 못하고 그 찌찌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많은 이야기 있을 텐데 좀 어떠세요? 뭐 특별한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저는 이번 그 시간 속 음영 작품을 제가 춤을 췄는지 잊고 있었어요.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신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신작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할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신작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아르코에서 공연했던 레파토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거 어쩌지? 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2번에 출연한 작가전 작품을 보니까 하나는 2009년인가 그때 했던 거는 제가 객석에 나가서 막 마이크 잡고 떠들고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이렇게 객석에 가서 떠들고 이건 안 되겠다. 그럼 초기에 했던 걸 한번 보자 했는데 조금 빡세더라고요. 약간은 제가 속된 말로. 그래서 지금 그거 하기엔 좀 힘들 것 같다. 근데 우연히 뒤지다 보니까 2007년도 서울무용제 개막 초청 공연했던 것이 이제 그 시간 속 음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 이 솔로를 했다는 자체. 근데 그걸 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요번엔 조금 2분 늘려서 이제. 그건 몇 년 된 거죠? 그 14년 만에 한 거죠. 그 몇 살 때죠? 30대죠? 40 딱 됐을 딱 40 때네요. 됐을 때. 거의. 자기 나이 뻔 나이 나왔어요. 나이 나왔어. 먼저 50대가 중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이제 안무 작업하고 이랬을 때 안무 작업할 때 무용수로 이렇게 출연하는 게 맞나 해서 계속 딜레마가 있었어요. 아니야, 안무에만 집중하자. 근데 하다 보면은 아니야. 무용수로서도 또 움직여야 돼.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솔로 작업을 단독적인 작업을 못하고 제 작업에서
다른 무용수들 좀 쉬게 해주려고 잠깐 네. 출연해가지고 좀 한 이런 솔로만 했었지 그렇죠. 실질적인 춤을 안 췄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몸이 조금 망가지기 시작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작년에 그러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새롭게 복귀를 하면서 제가 제 몸을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이번 춤작가 12조는 저 개인적에 되게 큰 터닝 포인트 된 그런 공연이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춤작가 12조를 감사하고 그다음에 같이 참여한 조율자 선생님 보면서 또 한번 머리를 탁 치면서 그래 앞으로 10년은 더 버텨야 돼 최소 버텨야지. 이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많은 후배들이 춤추기 지금 바래.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시청하면서. 자, 우리 네. 조 작가님께서는 한번 좀 멋있는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춤 작가란 무엇이다. 어록 한마디 해주실래요? 하고 싶은 얘기인데 또 제가 많은 건가요? 참. 춤 작가란 무엇이다. 네. 간략 어록으로. 예. 너무 돌발 질문이었나? 춤 작가는 봄이다. 왜냐면 글쎄요, 그 봄은 늘 돌아오는데요. 그런 새로운 느낌이 항상 있죠. 그리고 꽃들을 만발하길 기다리죠. 그런 것처럼 춤 작가도 우리 춤 예술계에서 어떻게 보면 시즌도 봄의 시즌에 물론 페스티벌이 열리긴 하지만 포문을 열고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걸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그런 무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봄인 것 같아요. 봄. 네. 역시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봄도 진짜 봄날은 또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4월에서 봄 중턱에 와 있죠. 자, 항상 매년 상반기 춤의 흐름을 일깨워주는 우리 현대춤 작가 12인전이 벌써 이제 35주년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무용계와 예술계, 그 다음에 일반 사회가 많이 좀 숨을 죽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터널에서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스태프분들한테 제가 인사말에 그 말했습니다. 이제 터널에 빛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제 요새 벗어나는 이 시기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한국 최고령 발레리나이신 우리 조율라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진짜 큰 투병에서도 이겨내고 멋진 기환의 무대로서 최고의 춤을 보여준 우리 박호빈 제로모션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휴먼스탕스 이름도 멋있어요. 인간적인 레지스탕스의 스탕스를 따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도전하는 인간의 어떤 그 삶을 투영시키는 우리 휴먼스탕스 대표이신 우리 조지혁 작가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자, 아까 약속하신 5년 후요, 49년 때 우리 한번 기다려보시죠. 네. 전 약속 지킵니다. 자, 감사드리고 저희 다 같이 어떻게 할까요?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자,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